안녕하세요. 저는 지옥길에서 유턴한 지 얼마 안 된 30대 초반 여자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 올라온 사연을 듣다가 이것보다 제가 겪은 일이 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담은 댓글을 보면서 저도 힘내보고 싶어서요. 그럼 한번 제 이야기를 풀어나 볼게요. 남편은 제 친구의 동네 친구였어요. 친구들과 같이 만나다가 어느새 둘만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됐죠. 전 좀 화통한 성격인데 남편은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고 부드럽고 다정하면서도 유한 성격이었어요. 화가 나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해결하는 걸 보고 나와는 참 다르다는 걸 느꼈네요. 성격이 달라서 더 호감을 가졌나 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 연애 기간에는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며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갔죠. 사귄 지 1년 정도가 됐을 때 결혼하기로 약속했고요. 우리도 좋은 직장 다니며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기에 모아둔 돈 조금과 대출받아서 신축 빌라 전세로 시작했죠. 상견례 전에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됐죠. 웬만하면 떨지 않는 성격인데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 여자가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그렇게 이쁘진 않네. 아들, 엄마 미모 정도 되는 여자 찾기가 쉽지 않지? 우리 박 여사 따라갈 미모가 없지 뭐. 그래도 상민이에 비하면 과분하네 뭐. 아니, 처음 본 사람 앞에 두고 웬 외모 품평질이죠? 저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믿을 수가 없어서 예비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의 얼굴도 굳어 있더라고요. 어디 산악회 진상 들일 것 같은 사람들이 내 시부모가 된다니 순간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뒤집어 엎고 나왔어야 하는데 말이죠. 처음 만난 자리니까 그냥 넘긴 게 천추의 한이네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과 시부 사이가 아주 어색해 보이더군요. 말도 거의 안 하고 남편이 엄청 깍듯하게 대하더군요. 근데 자기 아버님이랑 닮은 데가 없네? 아버님이랑 싸웠어? 왜 그렇게 어색해? 사실은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사시는 분이야.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고. 근데 그렇게 아버님이라고 깍듯하게 불러? 그리고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이런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두 분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말해야 되나 싶었어.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갔고 친정 부모님께도 재혼한 사이라고 짧게 말씀드리고 넘겼죠. 소박하게 결혼식을 끝내고 작지만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니 가정가구 드리고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재미가 있더군요. 집들이의 첫 번째 순서가 시부모였죠. 집에 들어온 시모가 안 입고 온 눈으로 이리저리 둘러보더군요. 뭔 집이 이렇게 휑해? 아니 그리고 이걸 지금 먹을 거라고 차린 거야? 죄다 배달 음식이네. 어머님이 회로 준비하라면서요. 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른 건 제가 만든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맨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우리 아들 밥도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시모는 투덜대면서도 아주 술하고 음식을 제일 잘 먹더군요. 둘이 술을 좋아한다고 하더니 시부도 얼굴이 금세 벌개졌는데도 술을 계속 들이켰어요. 그러다 갑자기 은근한 목소리로 남편한테 말하더라고요. 내가 미처 몰랐는데 상민이가 여자 꼬시는 능력이 있나 봐. 어디서 또 저렇게 어리고 몸매 좋은 여자를 데려왔어? 그게 지금 무슨... 아버님, 며느리한테 그게 할 말인가요? 아니, 칭찬해주는데 화를 내니까 내가 할 말이 없구만. 그만 먹어야겠구만. 시부가 젓가락을 딱 놓더니 소파로 휑 하고 가버리더군요. 예, 너 이게 아버님한테 무슨 실례니?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 가지고. 얼른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아버님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이거 성희롱인 거 아세요? 전 그 말 듣고 엄청 불편하네요. 아버님이 저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제가 하나요? 여보, 아버님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그래도 어른이신데 얼른 사과드려. 자기는 그 말 듣고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더 웃긴 건 저를 내버려 두고 시모랑 남편이 시부한테 가서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 나이에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못 봐줄 지경이었어요. 남편까지 제 편을 안 들고 졸지에 저만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부는 그만 가자며 밖으로 휙 나가버리고 시모가 눈을 흘기며 저한테 다가오더군요. 너 아버님 화난 거 봤지? 내가 저 화를 풀려면 또 며칠 걸려. 너 때문에 이게 뭔 사달이니? 몸매 좋다고 칭찬한 거 가지고 뭔 난린지. 하기야, 그런 칭찬을 어디서 받아봤어야 알지. 그러고 집을 나가버리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앞으로 시댁과 지내야 하는 게 막막해지더군요. 그렇게 결혼식까지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토요일 새벽에 남편이 부스럭거리면서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이 새벽에 어디 가는 거야? 자기 신경 쓸까봐 말 안 했는데 사실은 오늘 아버님 가족들이 산소 벌초하러 가는 날이라 나도 가서 도우려고. 솔직히 어머님이랑 재혼한 사이도 아닌데 거기 가족들 행사까지 참여하는 건 좀 오바 아니야? 예전부터 갔었던 거야? 엄마가 가자고 부탁을 엄청 하셔서 자주 보고 그래야 정도 들고 가족으로 인정받는다고. 내가 아버님한테 잘해야 또 아버님도 엄마한테 잘해줄 거고. 자기도 오라고 하긴 했는데 같이 갈래?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가서 한번 봐야 싶더군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감동한 듯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시부 아버지의 산소로 찾아갔네요. 시모가 저를 보더니 아주 엄청 반기면서 우리 며느리라고 일일이 소개를 하더군요. 처음 본 시부 가족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눴죠. 시모는 여전히 시부한테 딱 팔짱 끼고 아양을 부리고 있고요. 저 가족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할지 제가 저 집 며느리인 것도 부끄러울 지경이었죠. 시간이 조금 지나니 어느새 그쪽 가족들은 싸온 음식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남편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벌초를 하고 있었고요. 그 꼴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서 말했죠. 그거 좀 잠깐 내려놔. 좀 쉬고 해. 다들 놀고 있는데 왜 당신 혼자 하고 있어? 이제 거의 다 했어. 마무리하고 쉴게. 저는 남편 팔을 끌어당겼어요. 남편 팔짱을 딱 끼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얘, 너 어디 가는 거야? 사람이 옆에 있는데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셔가지고요. 저 너무 배고파서 내려가서 밥 좀 먹으려고요. 저기 아래에 맛있는 식당 많더라고요. 다들 할 얘기 많으신 것 같은데 천천히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 사람 말로는 거의 다 했다고 하니까 마무리만 하시고들 오면 되겠네요. 예. 어머, 쟤가 왜 저래? 좀 이따 다 같이 밥 먹으러 갈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 제가 낯선 분들하고는 밥을 잘 못 먹어요. 다들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생각 좀 하세요. 조상님이 헷갈리시겠어요. 풀 베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은 어딨나 하고요. 그럼 저희는 그만 가볼게요. 제가 남편을 끌고 내려가기 시작하자 시모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뒤를 돌아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저한테 떠밀려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남편은 계속 걱정을 하는데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지요. 시모가 전화해서 난리칠 게 뻔했기에 일주일 정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도 포기를 안 하고 전화가 오길래 한번 먼 말을 하나 받아봤죠. 드디어 전화를 받아주시네. 너 시어머니가 웃음니? 거기서 그 깽판을 치고 어떻게 사과 한마디가 없어? 어머니야말로 거기에 아들 내외 데려가서 뭐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귀하다는 아들을 남의 집 머슴처럼 부리면 되나요? 그 사람들은 우리랑 눈도 안 마주치고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 어머니는 못 느끼셨나 봐요. 전
한눈에 딱 알겠던데. 그러니까 더 자주 봐야 정도 들고 친해질 거 아니야. 곧 가족이 될 건데. 근데 네가 그따위로 버릇없이 행동하는데 인정을 받겠어? 제가 왜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앞으로 가족도 아닌 사람들 집안일에 상민 씨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그쪽 가족이 되고 싶은 어머니 혼자 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맞는 말만 했더니 시모가 차마 대꾸를 못하더군요. 막판엔 추석에 안 오기만 하라고 엄포를 놓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로 껄끄럽긴 했지만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추석 전날에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 좁은 집구석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전 부칠 준비를 딱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식구도 많이 없는데 이 많은 걸 다 붙여요? 요즘은 조금씩 사다 먹는 게 더 나아요, 어머니. 음식이란 자고로 정성이지. 아버님 형님 댁에 갈 때 싸가야 돼서 많이 하는 거니까 잔말 말고 부치기나 해. 그래도 송편은 사 먹으니 그게 어디니? 난 네 나이 때 송편을 몇십 판을 찌고 그랬다. 예전하고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요즘은 명절에 제사도 안 지내고 여행 가는 집도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조상님들 덕을 못 받는 거야. 아버님이 특히 깻잎전 좋아하시니까 타지 않게 잘 부쳐라. 전 기름 냄새 싫어서 전을 잘 먹지도 않아요. 그런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전을 부치려니 진짜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토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도와주는 흉내만 좀 내더니 어느새 시부랑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요. 이게 시집살이구나 싶은 게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후회가 확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2시간 정도 혼자 전을 부쳤죠. 예, 이거 설거지 좀 해라. 아유, 힘들어. 나 한숨 자고 나올 테니. 시모는 그렇게 쏙 들어가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도대체 혼자 뭘 만든 건지 설거지거리가 아주 싱크대에 탑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시키려고 거실에 가봤더니 시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화장실에도 없길래 남편한테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저를 확 안는 거예요. 1초의 순간 동안 남편인가 싶었지만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확 돌아보니 세상에 시아버지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시부를 확 밀어내고 소리를 빽 질렀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쿠, 난 네 시어머니인 줄 알았네. 그게 지금 말이 되나요? 저랑 어머니 키 차이가 얼만데요. 그리고 긴 머리 짧은 머리 구별이 안 될 수가 있나요? 너도 늙어봐라. 눈이 침침해서 잘 구별이 안 돼. 아무튼 놀랐으면 미안하다. 제가 핏대를 세우며 화를 내니까 시부가 슬금슬금 부엌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시부를 쫓아나갔죠. 헷갈렸다고 하기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일부러 그런 것 같거든요. 저 지금 기분 너무 나빠요. 또 이런 일 있으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뭐? 가만 안 있겠다? 이거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네. 감히 시아버지한테 누가 그딴 말투로 말을 해? 눈이 안 보여서 실수할 수도 있지. 너 내가 저번에 벌초하러 왔을 때도 그냥 넘어갔는데 말이야. 보면 아주 버릇이 없어. 지금 사과하셔도 모자랄 판에 되려 화를 내시네요. 시부는 소파에 앉아서 저를 노려보고 있고 시모는 이 와중에 깊이 잠들었는지 나와보지도 않고요. 더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죠. 그대로 가방을 들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친정으로 오는 내내 시부의 눈빛하며 그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제가 혼자 친정에 오자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말할 기운도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역시나 시모한테서 전화가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른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며느리가 말도 없이 친정으로 올 수가 있어. 집에 가보니까 아버님이랑 어머니가 엄청 화내셔서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 줄 알아? 아버님이 실수 좀 하신 것 같은데 그걸로 집을 나와? 지금 상황을 다 아는데도 나한테 이딴 말 하는 거네? 그럼 뭐 어쩌자고. 아버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뭐야? 네가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그거 피해망상이야. 너야말로 무슨 노예 마냥 아버님이 뭔 말만 하면 예예하고 주인이라도 대하듯이 어려워하잖아. 그게 보통 아버지랑 아들 사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새 아버지여도 당신이 하는 행동은 진짜 도가 지나쳐. 자식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건 당연한 거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당신이 더 이상해. 아무튼 당장 집으로 가. 가서 얼른 사과드리자고. 지금 두 분 다 엄청 화나셨어. 당신 아버님한테 전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아버님이고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까진 난 아버님 안 본다고. 와이프를 믿고 방패가 돼서 지켜줘야 될 인간이 그 반대로 하고 있잖아. 남편 구실 못할 거면 꼴 보기 싫으니까 당신도 가. 저는 어버버하는 남편을 현관문으로 밀어서 쫓아버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놀라신 눈치였지만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 차마 물어보진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이 정리되면 말씀드린다고 둘러대고 나머지 명절 내내 친정에서 보냈답니다. 여차저차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부터 남편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남편도 질세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2달이 가까이 됐고 진짜 독한 인간이다 싶었죠. 어느 날 퇴근하고 저는 방에 혼자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 있었는데 전화 받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내일 아버님 생신이야. 내일 당신 안 가면 아버님이 진짜 화내실 거야. 제가 쳐다보지도 않자 뭔 큰 결심이라도 한 듯이 입을 앙 다물더니 제 앞에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딱 그거 보니까 이거 진짜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화내고 눈치 주고 할 때는 다 못 본 척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더니만 지 부모 일이 얽히니까 무릎까지 꿇다니 말이에요. 저는 기가 차서 어디까지 하나 한번 지켜보기로 했죠. 새아버지 말만 나오면 그렇게 벌벌 떠니 도대체 뭔 사연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네? 뭐 빚이라도 졌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번에 말했잖아. 내가 잘해야 우리 어머니한테도 잘해주니까 어머니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내일 같이 가줘. 당신 마누라 행복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건 정상이고? 그래, 가서 또 뭔 소리를 할지 한번 가보자고. 시댁에 가보니 아주 복도부터 갈비 냄새가 풍겨오고 부산스럽더라고요. 저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남편 놈을 따라 들어갔죠. 어머 왔니? 잘 왔다. 그동안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니? 음식은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넌 앉아서 먹기만 해. 우리 오늘 쌓였던 오해도 풀고 하자. 응? 시모는 저를 끌어다가 식탁에 앉히더라고요. 시부 생일이라고 아주 떡 벌어지게 차려놨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는 두 사람답게 술병도 잔뜩 준비되어 있었죠. 제 뒤로 걸어오는 남편의 등을 어느새 나타난 시부가 툭툭 건들더라고요. 남편이 시부한테 꾸벅 고개 숙여 인사까지 정성스레 하더군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좋은 데서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이 사람이 준비했습니다. 내가 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이런 귀한 술을. 고맙다 며느라. 아주 거짓말도 술술 늘어놓는 남편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죠. 시부가 제 눈을 마주치며 능글맞게 씩 웃는데 본능적으로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눈을 피해버렸답니다. 시부는 연신 기분이 좋다면서 술을 엄청 마시더라고요. 시모와 남편도 시부 기분 맞추려고 계속 건배하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갈비 몇 점 집어먹고 집에 가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 너도 좀 더 먹어.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안 먹니? 나도 참 착한 시어머니 아니니? 며느리가 새벽부터 와서 도와도 모자랄 판에
시어미가 많이 먹으라고 애원하고 있으니. 오호, 오늘같이 좋은 날에 또 분위기 망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오늘 가족 화배장을 만들자고 한 거 아닌가? 네네, 여보. 당신 말대로 내가 아주 며느리한테 납작 엎드렸네요. 아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머리가 빙빙 도네. 시모가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더니만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도 이만 집에 가야겠다 싶어 일어섰는데요. 그때 갑자기 시부가 술잔을 탁 놓더니 남편한테 말하더군요. 장민이 저 약국 가서 술 깨는 약 좀 사와라. 나도 머리가 아픈 게 영 안 좋다. 이제 그만 드시고 들어가서 주무시면 되는데 뭔 약을 사오나요? 저희 그만 갈 테니까 주무세요. 지금 나가서 사오겠습니다. 남편이 무슨 로봇 마냥 말하려는 저를 제지하고 얼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시부가 저한테 말을 걸더군요. 우리 며느리 아주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더 이뻐 보이네. 술이 들어가서 그런가? 장민이 올 동안 나랑 말동무 좀 해줘봐. 아버님하고 제가 도란도란 대화 나눌 사이인가요? 전 아직 사과도 못 들었고요. 껄끄럽긴 마찬가지네요. 말을 해봤자 가치도 없을 것 같아 일단 거실 소파로 나와 앉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슬쩍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에 제가 피할 겨를도 없이 저를 거의 안다시피 해서 팔로 어깨를 꽉 잡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나랑 거리를 두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앞으로 10수년은 볼 사이인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응? 저는 불에 데인 것처럼 시부를 확 밀치고 일어났죠. 이 영감탱이가 진짜 정신이 나갔나? 지금 이게 또 뭐 하는 짓이야? 뭐? 영감탱이? 야, 이게 귀여워서 오냐오냐 했더니 너 진짜 한번 혼나볼래? 어디서 추잡하게 자꾸 몸을 치대. 법적으로 시아버지도 아니면서 당신 입으로 시아버지라며? 밖에 다니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볼까? 시아버지가 며느리 뒤에서 껴안고 어깨 끌어안는 게 정상인지. 오호,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서 냄비에 다 털어놓고 물을 잔뜩 받아서 바로 시부한테 쏟아버렸죠. 주변에 다 변태 새끼들밖에 없나 진짜. 이 추잡한 늙은이야. 정신 차려. 야, 너 미쳤어? 이거 진짜 돌았네. 차가워. 미친 건 당신이야. 나 절대 그냥 못 넘어가니까 콩밥 먹을 각오의 이 영감탱이야. 저는 텅 빈 냄비를 시부한테 확 던져버리고 바로 그 집구석을 뛰쳐나왔어요. 씩씩거리면서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돌아오던 남편이 저를 보고 뛰어오더군요. 좀만 더 기다렸다가 같이 가지. 또 혼자 나왔어? 아버님 말동무 좀 해드리지.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둘이 짰어? 소름 끼치게 말동무 타령이야. 뭔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직접 들어봐. 그 인간이 뭔 짓을 했는지 네가 듣고 판단하라고. 저는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다시 갔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시모가 큰 소리 치는 게 들려 깜짝 놀랐죠. 망할 놈의 시부한테 아약만 떨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세상 떠나가라 저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말이죠. 도대체 그 버릇을 어떻게 고칠 거예요? 당신이 아직도 이팔 청춘인 줄 알아요? 왜 자꾸 젊은 애들한테 손을 대냐고요? 이번에도 또 술 핑계 대려고? 오호, 오해라니까. 당신은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또 사람을 잡어? 오해는 뭔 오해야. 내가 방에서 다 들었는데. 우리 상민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번엔 정식 결혼까지 한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막말로 내가 뭘 진짜 하기라도 했어? 어깨 한번 잡은 걸로 왜 이 난리야? 당신이 그 상민이 여자친구 예지, 걔한테 그렇게만 안 했어도 걔랑 상민이 결혼해서 잘 살았다고요. 걔가 얼마나 착하고 순했는데.
남자 자식이 돼서는 여자 하나 못 휘어잡고 헤어지는 게 병신이지. 그게 왜 내 탓이야? 이 사다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걔 성격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구워 삶을 거냐고요. 그땐 돈 몇 푼이라도 주고 끝냈지만 이번엔 나도 못해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참나, 막말로 나랑 뭔 사이라고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랑 나랑 혼인신고한 사이도 아닌데 내 며느리도 아니잖아. 당신 가족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안 그래? 저는 집에 들어가려다 말고 남편을 끌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저게 지금 뭔 말이야? 다 들어엎기 전에 당장 다 털어놔. 별일도 아니었어. 빨리 말해. 지금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사실은 나랑 한 1년 만나고 결혼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가 구정 명절이었는데 우리 집에 인사를 왔거든. 근데 아버님이 밤이 늦었으니까 그냥 자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실에서 이불 깔아놓고 하루 잤어. 뭐? 그게 다라고? 그래서 어쨌냐고. 아니, 난 자느라 전혀 본 건 없는데 새벽쯤에 갑자기 가방 들고 말도 없이 후다닥 나가버리더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고 있는데 뭔가 바람 같은 게 부는 것 같아서 눈을 떴더니 아버님이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불을 들치고 있더라는 거야. 뭐라고? 진짜 이거 미친 영감탱이가 아주 상습범이구만. 더러워. 미친 진짜. 넌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뻔하지. 아니, 솔직히 뭐 한 것도 아니고 이불 살짝 들친 걸로 야단법석 떠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도 헤어지자고 난리치고 신고한다고 그러길래 결국 엄마가 500만 원 주니까 조용해지더라. 걔도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꽃뱀이랑 뭐가 달라? 남편 놈이 주절대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정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쩌다 이런 머저리 같은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을까 싶어 기가 찼어요. 제가 돌아서자 남편이 제 팔을 황급히 잡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딴 데로 가버릴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요. 아니, 전혀요. 전 바로 시댁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때까지도 투닥거리던 두 인간이 마치 짠 듯이 말을 딱 멈추더라고요. 넌 또 어딜 나갔다 지금 들어와? 왜요? 나도 예지인가 뭔가 하는 여자처럼 휙 나가서 안 들어올 줄 알았나 봐요. 난 다르거든요. 난 내가 당한 건 꼭 갚아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개를 돌려 영감탱이를 휙 쏘아보자 그 인간은 헛기침을 하며 눈을 피하더라고요. 말 참 무섭게도 한다. 그래, 내가 아버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야. 어깨동무한 걸로 그 난리면 이 세상 여자들 다 큰일 났겠다. 아줌마는 같은 여자면서 그딴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 거예요. 이 영감탱이가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또 아줌마 내세워서 뒤로 빠지려고. 이번엔 경찰서 끌려갈 테니까 두고 보라고. 아니, 경찰서라니? 그딴 일로 경찰서 갈 일이야? 너 시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막말이냐? 야, 상민아, 너 네 처 간수 못하냐? 남편이 처음 보는 뱀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이죽거리더군요. 저 인간의 저런 모습을 보자 소름이 돋으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이랑 결혼한 건가 개탄스러웠죠. 경찰서? 고소라도 하게?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법에 대해 뭘 좀 알기나 해? 그딴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가 될 줄 아나 봐? 증거? 증거 당연히 있지. 내가 믿는 것도 없이 이러겠니? 제가 촬영해놓은 동영상을 잠깐 틀었다가 끄자 세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영감탱이가 남편 놈한테 약국에 가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가자마자 핸드폰 동영상을 켜놓고 있었죠. 이미 동영상 다른 데에 저장해놨으니까 나한테 이상한 짓 해봤자 소용없어. 오호, 장민 엄마, 어떻게 좀 해보게. 저거 아주 집안을 말아먹을 요망할 것이야. 야, 그깟 동영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니? 별것도 아니구만.
너 경찰서 가기만 해봐.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어. 난 당신이랑 이혼 안 해.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이혼을 해? 난 절대 못 해주니까 꿈도 꾸지 마. 그래? 그럼 쉬운 방법을 좀 찾아야겠네. 들었죠? 아줌마가 해줄 일이 생겼네요. 사랑하는 남자 경찰서 가게 하기 싫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가져와요. 상민아, 엄마가 이런 수모를 당하잖아. 당장 쟤랑 갈라서. 알았어? 오홈, 그래. 저렇게 막대 먹은 거랑은 더 살 필요도 없다. 갈라서고 다음번엔 더 참한 여자를 데려와라. 참나. 다음번에? 이 인간들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 더 있다간 나까지 정신병 걸리겠네. 이혼설이 준비되면 연락해. 빨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진짜 비상식적인 말만 해대는 그 인간들이랑 1분 1초도 같이 있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시댁을 나온 뒤에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집도 나와버렸답니다. 회사엔 다녀야 되니까 회사 근처 호텔에서 머물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기로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도 여러 군데 다니며 상담도 했고요. 아직 친정 부모님한테 사실을 털어놓을 엄두가 안 나서 우선은 이혼 서류 먼저 접수하고 말씀드리기로 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가 제일 미치겠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내색도 못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남편 놈은 며칠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말이죠. 이 인간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쳐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생각해도 이런 일로 이혼을 하는 건 진짜 아니지 않아? 어머니도 당신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혼은 안 해도 된다셔. 이건 또 뭔 신박한 소리야? 내가 이혼한다고 했지 내가 지금 이혼 당하는 처지야? 당신 엄마가 뭔데 이혼하라 말아야. 그래, 나도 아버님이 실수했다는 건 인정해. 그 점에 대해선 내가 사과할게. 워낙 자존심이 센 분이라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힘드실 거야. 그리고 사실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돈을 좀 빌리줬어.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당신이 한 번만 넘어가주면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진짜 잘하면서 살게, 응? 남편 놈은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더군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고 무조건 이혼해서 이 머저리한테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시모나 남편 놈이 그 영감탱이한테 잡혀 사는 걸 봐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역시나 돈 때문에 그렇게 설설 기었던 거였죠. 남편은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 엄마 얘기를 털어놓더군요. 시모가 영감탱이를 만나고 얼마 안 돼서 다단계 사업이라고 벌렸다가 그 물건들 사느라 5천만 원 가까운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당연히 능력이 없으니까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근데 빚의 대부분을 시부가 갚아줬고 그 후로 지금까지 당연히 돈을 못 갚았으니 그 영감탱이 말이라면 납작 엎드려서 다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한마디로 전 책 잡힌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집구석에 시집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눈구렁이 같은 시부한테 찍소리 못하고 시종처럼 살라는 건가요, 뭔가요? 진짜 주먹이 울더라고요. 당신 진짜 무서운 인간이다. 당신이랑 살면 더 큰일을 당해도 모른 척할 게 뻔하다 뻔해. 당신이란 작자는 나랑 이혼하고 그 인간 말 잘 듣는 여자 또 찾아다닐 인간이야. 이 비열한 작자야. 여보, 난 이혼 못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여보. 저는 너무 화가 뻗쳐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놈 얼굴을 마구 내리쳤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던 말던 흠씬 두들겨주고 확 밀어버렸죠. 저는 길거리에 나뒹구는 남편 놈을 뒤로 한 채 씩씩대며 짐을 다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큰 가방을 끌고 돌아오자 친정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죠. 저는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그렇게 분노한 부모님과 저는 시댁으로 쳐들어갔죠. 소파에 대자로 누워있던 시부가 친정 아버지를 보고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덩치 하시거든요. 야, 이 벌레만도 못한 새끼야.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아니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아이, 이거 놓고 말씀하시죠. 오해? 나이 처먹은 게 며느리한테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이 추잡한 늙은이가 감히 내 딸의 손을 대려고 해? 너 당장 나랑 경찰서로 가자. 아이고, 사돈. 이렇게 사람들 두드려 패놓고 뭔 경찰서예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요. 폭행죄로 고소할 거라고요. 친정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하자 시부가 반사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꼴이 얼마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던지요. 저런 인간이 별똥펌을 다 잡으면서 그동안 왕처럼 군림했던 모습들이 떠올라 실소가 나왔죠. 친정아버지가 그 영감탱이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까지 질질 끌고 가자 이것들이 덜컥 겁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이거 좀 놓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예? 이러지 말고 말로 좋게 좋게 합시다. 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요? 애들 이혼이면 내가 책임지고 이혼시킬 테니까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네? 오죽이나 경찰서 잡혀갈 게 걱정이 됐는지 시모가 남편을 반협박하다시피 해서 이혼 서류를 준비해놨더라고요. 바로 이혼 서류 접수했고 결혼 기간 1년도 안 됐고 아이도 없어서 2달도 안 되어 이혼 확정까지 났어요. 이혼이 결정되자마자 친정아버지가 경찰서로 달려가서 시부를 성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증거라고는 동영상과 음성녹음 파일뿐이었지만 고소가 충분히 되더군요. 경찰에 연락을 받았는지 시모와 남편놈이 친정집 문을 마구 발로 차면서 발악을 하기 시작했죠.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이혼해 줬잖아. 근데 왜 고소를 하냐고 이 나쁜 년아. 이혼이야 당연한 거고 이혼 소송 걸었으면 당신들은 위자료 내고 이혼당했어야 돼.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지금 어디서 깽판을 치는 거야? 엄마, 좀 조용히 좀 해요. 여보, 제발 부탁이야. 고소 좀 취하해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당신 마음 고생한 거 너무 잘 알지. 그래서 전세금 뺀 거 반반 나누면서 돈 좀 더 주려고 했어. 내가 좀 더 챙겨줄 테니까 고소는 제발 취하해줘. 응? 그까짓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또 입막음을 해보겠다 이거야? 개뿔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누가 보면 몇 억 주는 줄 알겠다. 니들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우스워 보여?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지랄들이야? 당장 안 꺼져? 친정엄마가 모아둔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나와 두 사람에게 시원하게 던졌고 악취가 코를 찌르는 순간에도 두 인간은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제가 핸드폰으로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시모가 남편놈을 끌고는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모가 전화를 해왔지만 철저히 받지 않았고요. 시부는 결국 성추행 인정돼서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았답니다. 또 깽판 치러 오지는 않을지 은근히 걱정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제 포기했나 보다 싶어서 저도 부모님과 살며 마음을 추스리려고 무지했었어요. 빨리 그 쓰레기 같은 집안과 연을 끄는 건 다행이었지만 저한테도 이혼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고 지옥 같았거든요. 밤마다 악몽 꿔서 잠도 잘 못 자고요. 한동안은 술에 의지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상처가 좀 치유될까 했더니만 어느 날 전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꼭 그래야만 했냐?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사람 숨통을 이렇게 줘야 되냐고. 이혼하고 끝난 지가 언젠데 왜 또 와서 시비야? 당장 꺼져. 네가 아버님 고소해서 그 인간이 빌려준 돈 당장 내놓으라고 얼마나 사람을 못살게 굴었는지 알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그 인간한테 한 달에 300만 원씩 갚느라 대리까지 뛰고 비참하게 산다고.
누가 들으면 네 엄마가 빌린 돈이 아니고 내가 다 쓴 돈인 줄 알겠다. 아니, 지네가 빌려서 좋다고 쓸 땐 언제고 누구한테 화풀이야? 너 아직도 내가 만만해? 우리 어머니는 결국 그 인간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나랑 둘이 원룸에 산다고. 너한테 이혼당하고 돈도 다 뺏기고 아주 그지같이 산다고. 이제 속이 시원해? 나야말로 너 때문에 이혼녀 되고 내 인생 땅바닥까지 떨어졌어. 그렇다고 내가 내 인생 너한테 보상해달라고 하니?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난 알 바 없으니까 당장 꺼져. 제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젠 비열하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화내려고 온 게 아니야. 당신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될까? 난 당신이랑 살던 때가 너무 그리워. 우리 정말 좋았잖아.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이 비열한 인간아, 네가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주고 일을 해결하려는 모습만 보였으면 지금이랑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넌 네 엄마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네 엄마랑 평생 잘 살아봐. 저는 제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확 밀어버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 놈을 본 아버지가 불이 나게 달려나가셨죠. 집에 와서 창밖을 보니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이 채널의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제 사연을 소개하려고 용기를 내어 보았는데요.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다들 들어주시겠어요? 남편과 전 크로키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평소 즐겨보던 웹툰의 주된 배경이 크로키 모임이었는데 그 웹툰을 보다 충동적으로 가입하게 된 동호회였죠. 그렇게 충동적으로 가입하게 된 동호회에서 저는 남편을 만났고 그곳에서 저와 남편은 유일하게 동갑내기로 막내였던 터라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빠르게 친해졌어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신혼을 시작하게 된 집은 친정에선 가까웠지만 시댁에선 거리가 꽤 있는 편이었어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집 위치에 대해선 저만 아니라 남편과 시댁에서도 불만은 딱히 없었어요. 아니, 남편은 오히려 저보다 더 좋아하더군요. 그 이유는 바로 친정엄마의 반찬들 때문이었어요. 엄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았는데 친정이 가까우니 엄마가 반찬 조공을 해주셨고 그 반찬들을 저보다 남편이 더 좋아했어요. 전 그 덕분에 좀 더 수월한 결혼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녁 때가 다 되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어머님의 방문이 당황스럽고 달갑진 않았지만 결혼하고 한 번도 집으로 초대하지 못했던 터라 괜히 죄송한 마음도 들어 잘 대접해 드렸어요. 퇴근 후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어머님을 맞이했던 상황이라 새로운 요리 같은 건 해내지 못했지만 마침 엄마가 전날 주고 간 반찬들로 어머님의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어머님께서도 꽤 만족스러우신지 쩝쩝 소리를 내며 맛있게도 드시더라고요. 아가, 이 반찬들 네가 만든 거니? 정말 맛있구나. 아, 아니요. 사실은 그거 전부 친정에서 보내주신 것들이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오셔서 따로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차리느라 있던 반찬들을 내놨어요. 그래? 사돈 솜씨가 대단하시네. 간도 딱 맞고. 나물들도 어쩜 이렇게 아삭아삭하니? 혹시 남은 반찬들 좀 있니? 아, 김치는? 김치도 담가주셨어? 남은 반찬들하고 김치가 있긴 한데 더 드릴까요? 모자라세요? 아니, 모자란 게 아니라 좀 싸가려고 그랬는데 남아있다니 다행이다. 내가 갈 때 좀 싸주렴. 김치도 있는 대로 다 싸주고 아니다. 통째로 다 주려무나. 집에 가서 옮겨 담기도 귀찮아. 고맙다, 아가. 덕분에 며칠 먹거리는 잊었구나. 황당했어요.
대부분은 시댁이나 친정에서 음식을 얻어오거나 보내주시던데 어머님은 오히려 냉장고 구석에 있는 반찬과 김치까지 싹 다 쓸어 가시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맛없다고 핀잔을 준 것도 아니고 정말 입맛에 맞으셔서 다 싸가신 거니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기어코 저의 잠자던 코털을 건드리고야 마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냉장고를 싹 비워가시고 난 후 며칠 흐른 어느 날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엔 평범한 안부로 시작된 통화 내용이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본색이 참 가관이더군요. 아가, 내가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네? 부탁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사돈께 반찬 좀 많이 해달라고 해서 나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사돈 음식 먹다가 내가 한 거 먹으려니까 도저히 맛이 없어서 안 되겠더라고. 괜히 입맛만 높아져서 요즘 내가 밥을 잘 못 먹고 있어. 아,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반찬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네요? 그래, 하는 김에 좀 많이 만들면 되잖니. 가져다 주거나 퀵으로 보내기가 정 그러면 내가 가지러 갈 수도 있으니 너 편한 대로 하렴. 헛웃음이 나더군요. 결혼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결혼했나 싶더군요. 그까짓 반찬 시댁과의 평화를 위해 좀 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군요. 처음엔 반찬으로 시작해 끝은 무엇으로 끝이 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반찬 만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쩜 이리도 뻔뻔하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제 상식에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단호하게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이건 어떻게 이동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저희 친정에서 반찬 그냥 받아오는 거 아니고요. 다만 얼마씩이라도 성의 표시는 하고 받아오고 있어요. 어머님도 알다시피 반찬 만드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부탁은 드려볼 건데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냥은 안 되고요. 어머님도 일정 금액 주시면 돼요. 어머 얘, 그까지 반찬 몇 가지 가지고 치사하게 무슨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 그냥 내가 해먹고 말지. 됐다 됐어. 저의 예상대로 어머님은 더럽고 치사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끊어진 전화기를 보며 이쯤 하면 다신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는 찰나 어머님께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근데 얼마 주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사돈한테 반찬값으로 얼마 주느냐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그냥 반찬집보단 덜 드리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그거 내가 해주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해놓을 테니 가지고 가렴. 난 사돈한테 주는 것보단 조금 덜 받을 테니 어때? 좋은 생각 같지 않니? 괜찮기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이 친정엄마의 요리를 왜 잘 먹겠어요? 어머님은 요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못해도 너무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미쳤다고 돈까지 주고 그 맛없는 걸 받으러 시댁까지 가는 그런 헛짓을 할 리가 없었죠. 전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도 친정엄마 음식 좋아해서 그냥 지금처럼 친정에서 받아 먹을게요. 그러면 저 일이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죄송해요, 어머님. 전 단칼에 거절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저녁 남편과 밥을 먹으며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허허 웃으며 이상한 해결책을 제시하더라고요. 아참, 여보, 오늘 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반찬을 좀 많이 해서 좀 나눠달라고 하시더라. 그래? 엄마가 생각해도 본인 음식보다 더 맛있었나 보네. 아, 진짜 우리 엄마는 요리를 못해도 너무 못해. 하여튼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지. 장모님도 힘드시잖아.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어떻게 그래. 그래서 우리도 수고비 드리면서 받아오는 거라고. 어머님도 정 드시고 싶으시면 수고비 부담하시라고 했지. 그러니까 치사하다 하시면서 전화 끊으시더라고. 잘했어. 사실 우리 먹거리 해주시는 것만 해도 죄송한 일인데 우리 집까지 부탁드리는 건 좀 아니지. 당신도 곤란했겠네. 진짜 곤란한 건 그 다음부터였지.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응. 그러고 바로 어머님께 또 전화가 왔는데 글쎄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반찬값 얼마나 주냐고 물으시더니 어머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반찬해 줄 테니까 그 돈 어머님 달라고 하시더라. 당신 생각은 어때? 완전 싫지. 우리 엄마 요리 진짜 못한다고 했었잖아. 당신도 안 된다고 했지? 응. 당신 핑계 대면서 안 된다고 했어. 그래, 잘했어. 그나저나 엄마가 왜 그러시지? 그러게 나도 이해가 안 된더라니까 라며 맞장구를 치려는 순간 남편의 입에선 이해 못할 말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아, 용돈이 부족하신가 본데? 맞지? 맞지? 용돈 좀 올려드려야겠어. 뭐? 여기서 갑자기 용돈 이야기가 왜 나와? 그렇잖아. 우리 엄마 요리에 취미 없으신 분인데 반찬까지 해준다는 건 뭐겠어? 돈이 필요하단 말이잖아. 그래서 용돈을 올려드린다고? 장모님께도 용돈 받고 반찬값 더 드리고 있잖아. 그거랑 같아? 우리 엄만 우리 때문에 고생한다고 더 드리는 거고 어머님은 아니잖아. 지금 드리는 용돈도 과하니까 더 드릴 생각은 하지도 마. 알겠어? 남편은 제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고 반찬에서 시작된 사소한 문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부터 무건수행을 하는 사람처럼 고갯짓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정확히 일주일을 가더군요. 그렇게 제 속을 다 뒤집어 놓던 남편은 드디어 입을 열었고 그 한마디로 저의 기분도 상할 대로 상해버렸어요. 앞으로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 일주일 만에 꺼낸 첫마디가 저러하니 저도 더는 남편을 어르고 달랠 마음이 싹 사라졌고 그렇게 하자고 말하곤 함께 관리하던 모든 돈을 공평하게 나눠 가졌어요. 적금, 통장, 투자하던 주식까지도요. 모든 것을 나누고 나니 생활이 심플하고 평화로워지더군요. 평화로운 만큼 대화는 줄었고 대화가 줄자 싸울 일도 없었어요. 물론 애틋함, 다정함, 사랑 이런 것도 없었지만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고 나니 그런 생활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정이 다가오더군요. 그건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죽자고 싸운 것도 아니었고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 사이였기에 시댁을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 도리는 다하자는 마음에서 시댁으로 향했고 전 그해 명절에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얼마나 쪼잔한 놈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시댁에 오면 작은 양의 설거지도 꼭 함께 해주던 남편이었는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더니 콧배기도 보지 않더라고요. 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 사이가 요즘 좀 그렇더라도 내심 도와주러 나오겠지 하는 허튼 기대. 저도 그 기대라는 걸 하며 제사 음식을 준비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다 해버렸더라고요. 다 하고 나니 문득 남편 놈은 도대체 어머님 방에서 무얼 하길래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나 싶어 어머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더니 글쎄 다 큰 놈이 심호 무릎을 베고 누워 부부 생활에 대해서 시시콜콜 어머님께 다 일러바치고 있더군요. 유민이 쟤 연애할 땐 몰랐는데 진짜 모질어. 내가 엄마 용돈 좀 올려주자고 하니까 단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니까. 자기가 나서서 올려주자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어쩜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안 된다고 할 수가 있냐고. 내가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요즘엔 말도 잘 안 하고 지내. 돈도 각자 관리하기로 했고 각자 부모님은
알아서 챙기자고 했어. 나 잘했지? 그럼 우리 아들은 언제나 다 잘하지. 근데 그렇게 지내면 너 밥은 어떻게 하니? 밥은 잘 먹고 사는 게야? 밥은 걱정하지 마. 장모님이 매번 반찬해서 가져다 주시는 걸로 잘 먹고 있어. 유민이 걔가 모질긴 해도 밥은 잘 차려줘. 하긴 밥이라도 잘 차려야지. 그거마저 안 해주면 내가 걔랑 살 이유가 없잖아. 자기도 그걸 아는지 자기 할 도리는 다 해. 오늘도 봐. 그래도 며느리라고 찍소리 안 하고 와서 혼자 음식 준비하는 거. 내가 이때까진 자기 힘들까봐 다 도와줬는데 이제 안 도와주려고. 내가 너무 잘해줬더니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어. 이제라도 내가 기강을 잡아야지 안 되겠어. 그래, 잘 생각했다. 이때까지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너 설거지 한다고 얼쩡거릴 때마다 내 억장이 다 무너졌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버릇 좀 단단히 고쳐줘라. 잘난 거 하나도 없는 년이 기만 살아서는 그 기세가 아주 하늘을 찌르겠더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앞으로 똑바로 교육해서 납작 엎드려 살게 만들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래, 엄만 우리 아들만 믿으마. 이 빌어먹을 관습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도와주니 많이 하는 모자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어이도 없고 화도 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남편 놈 머리털을 확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에 얼굴 붉힐 일은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겨우 참고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오늘만 참으면 제 세상이 다시 열릴 테니까요. 다음 날 차례를 지내고 친정으로 가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 놈이 갈 생각을 않더라고요. 이미 가야 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말이죠. 당신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우리 집 안 갈 거야? 우리 부모님들도 기다린단 말이야. 가야지. 가야 하는데 나 너무 피곤해. 이렇게 피곤한데 운전을 어떻게 해. 좀만 더 쉬다 가자. 운전할 자신이 없어. 어제 9시부터 자기 시작해서 오늘 차례 지내기 직전에 일어난 놈이 피곤해서 운전할 자신이 없다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댁에서 큰 소리를 내봤자 저만 손해라는 생각에 전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누르며 다시 한번 남편을 어르고 달랬어요. 그러면 내가 운전할 테니까 차에만 타. 그러면 되잖아. 우리 엄마 아까부터 언제 오냐고 전화한다고. 얼른.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쩌지? 뭐? 잠시 일어나서 차에 타는 것도 힘들어? 난 좀 자야 할 것 같아.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서 그때 가든가. 피곤한 척 혼신의 연기를 하며 또다시 어머님 방으로 숨는 남편 놈을 보며 전 일말의 희망도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에 대한 희망도 기대도 모두 사라지고 나자 더는 도리를 운운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상대방은 도리의 도자도 생각지 않는데 제가 미쳤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이 들자 전 지체하지 않고 제 짐을 챙겨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 길로 혼자 차를 끌고 친정에 가버렸죠. 한껏 열받은 얼굴로 혼자 친정에 들어서는 저를 보며 부모님은 적잖게 놀란 눈치셨지만 애써 모른 척 하시며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나 하시었는지 아빠가 한 말씀 하시더군요. 부부끼리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게야. 그럴 땐 무조건 참지 말고 조금 떨어져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말은 아니란 걸 알고 있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화도 좀 가라앉히고 쉬다 가라는 뜻이야. 알겠지, 우리 딸? 이혼은 무슨... 그냥 정서방 피곤하다고 해서 혼자 온 거야. 아빠 말처럼 나도 엄마 아빠 품에서 푹 쉬다 가려고. 그래, 그러면 푹 쉬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고. 제 말에 속아 넘어가 주신 아빠는 저에게 푹 쉬라고 하시며 다시 한번 이혼은 신중히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싶더군요. 남편을 어르고 달래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 아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금처럼 한 집에서만 사는 동거인 정도로 더 지내보기로요. 아직은 이혼할 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친정에서 휴식을 취했고 그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남편에게 전화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오더군요. 전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렇게 연휴는 지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연휴가 끝날 때까지 친정에 오지 않았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주 공평하게 결혼 생활을 해주기로 다짐을 하게 되었죠. 이젠 도리 따위 생각하지 않고 시댁엔 발길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연휴 마지막 날. 전 그대로 친정에 눌러앉고 싶은 충동을 뒤로한 채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니 언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남편 놈이 집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어질러 놓은 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발 디딜 틈도 없는 곳에서 맥주나 마시며 텔레비전 보는 꼴을 보는데 욕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로 느껴지더군요. 전 염치라는 것도 없이 저를 노려보고 있는 남편의 눈빛을 깡그리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와 씻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예상을 벗어난 제 행동에 남편은 적잖게 당황했는지 구시렁거리며 거실을 치우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랬겠죠. 평소 같았으면 잔소리는 했겠지만 다 치워주었을 텐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개판인 꼴을 보고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이 청소를 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출근을 했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출근을 했고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 집에 어머님이 와 계시더군요.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인지 남편도 없는 빈집에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참 부지런도 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이렇게 매번 연락도 없이 득달같이 달려오시니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무얼 하고 계셨나 싶어 집 안을 둘러보니 반찬을 챙기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을 있는 대로 다 꺼내 챙겨오신 통에 옮겨 담고 있던 흔적이 식탁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무슨 못 먹은 귀신이 들러붙은 거지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하물며 사돈이 해준 반찬을 훔치고 있는 어머님의 행실을 보니 화를 내봤자 뭐 하겠나 싶더라고요. 거기서 미주알고주알 입씨름을 해봤자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고 또 먹는 거로 치사하게 이랬니 저랬니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옷을 갈아입고 나와 소파에 앉아 제 할 일을 하고 있으니 반찬을 다 챙긴 어머님이 다가와 쏘아붙이기 시작하더군요. 넌 왜 인사를 안 하니? 사람을 봤으면 최소한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니? 오셨어요?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신 것 같아서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서 기다렸어요. 반찬은 다 챙기셨어요? 그래. 좀 가져가도 되지? 다시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니? 그렇죠 뭐. 반찬 가지고 가시려고 오셨어요? 이 저녁에 연락도 없이? 저도 감정이 많이 상해 있던 터라 말이 곱게는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이 어머님 마음에 들 리 없었고 제법 고상한 척 말을 하던 어머님은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언성을 높이며 폭언을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일 없이 반찬이나 가지러 왔겠니? 너 왜 그날 그렇게 가곤 연락 한 통이 없니? 최소한 그렇게 가서 죄송하다는 전화라도 한 통 해야 하는 게 예의 아니니? 어쩌면 애가 그렇게 버릇이 없는지. 어른들이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 기분 상했다고 짐 챙겨서 남편도 내팽개치고 가는 꼴이라니. 넌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도 못 배웠어? 친정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쳐주든?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워서 시집 온 게야? 예의는 고사하고 기본 개념도 없는 걸 시집을 보내놨으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돈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실 테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네 부모가 욕먹어. 알겠니? 예의뿐 아니라 개념까지 없는 사람이 누군데 감히 친정을 들먹이며 윽박지르시는지 결국 전 폭발을 해버렸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시모가 정성스레 옮겨 담은 반찬들을 싹 다 다시 옮겨 담고 냉장고에 넣은 후 그 앞을 막아섰어요. 제 모습을 넋놓고 보고 있던 어머님은 저에게 다가가 노발대발하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기껏 옮겨둔 걸 왜 다시 옮기는 게야? 그리고 지금 이 행동은 또 뭐니? 네가 냉장고 앞을 막고 서 있으면 내가 못 가지고 갈 것 같아? 네, 못 가지고 가세요. 방금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 물으셨죠? 전 이렇게 배웠어요. 무례한 인간한텐 쌀 한 톨, 물 한 모금 나눠줄 필요도 없다고요. 뭐야? 그럼 내가 지금 무례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니시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 연락 한 통 없이 오셔서는 묻지도 않고 반찬 챙기시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친정에서 뭘 배우셨나요? 뭘 배우셨길래 남의 집에 이렇게 쳐들어오셔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시는 거냐고요? 앞으로 저희 엄마가 해주신 귀한 음식 어머님께 나눠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다신 마음대로 오셔서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아예 반찬 받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어머님 아들도 쫄쫄 굶고 살아야겠죠. 참고로 전 회사 생활하면서 주방 일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이 인연이 지금 뚫린 입이라고? 결국 어머님의 입에서 욕이 나오는 순간 짝 하는 마찰음과 함께 저의 뺨에 고통이 느껴졌어요. 화가 날 대로 난 시모가 제 뺨을 날린 거였어요. 뺨에서 선명한 고통이 느껴지며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랑 무슨 대화를 하겠다고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성질 같아선 똑같이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그래도 차마 어른이라 때릴 순 없었기에 어머님의 팔을 붙잡고 질질 끌어 문 밖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못 놔? 당장 놓으라고. 한 대 맞아드렸으니 다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집에서 내쫓긴 시모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남편에게 다 말해 당장 이혼시켜 버릴 거다.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며 집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전 다 무시해버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끌시끌하던 밖이 조용해지자 남편 놈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과 통화라도 한 것인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는데 둘 다 참 개념 없는 건 매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야, 네가 제정신이야? 어떻게 시어머니를 질질 끌어다 내쫓을 수가 있어?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딴 짓을 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순간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르며 전 남편 뺨을 때려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뺨을 맞아버린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볼 필요 없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 엄마한테 한 대 맞았거든? 차마 어른은 때릴 수 없는 노릇이니 어쩌겠어. 아들인 당신이 대신 맞아줘야 하지 않겠어? 뭐라고? 그리고 앞으론 2번 다신 시댁에 발걸음하는 일 따윈 없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이상 앞으론 당신의 식구들하고 얼굴 맞대고 살 일은 없을 거란 말이니 똑똑히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아참,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집 비밀번호 어머님께 알려주는 날엔 당신도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그날이 우리 이혼하는 날이 될 테니 알아서 잘 행동하길 바랄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절 경멸한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한때는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이런 말과 이런 눈빛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인지 조금은 서글픈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다행스럽게도 어머님은 찾아오시거나 연락하시는 일은 없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한 집에 살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함께한 식탁에 앉는 일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되니 전 친정을, 남편은 시댁을 챙기는 생활이 더욱 당연해졌고 전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사실 친정에서 받는 도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친정만 챙기려니 아무래도 남편이나 시댁 눈치가 보였는데 이젠 그런 눈치 따윈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친정을 챙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저와는 달리 남편 놈은 불만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뭐 자명한 일이었죠. 시댁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전 딱 제 몫의 것만 빨고 치우고 먹고 했으니까요. 저에겐 손해볼 것이 하나 없는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어김없이 제사가 다가왔고 퇴근 후 전 당연히 시댁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댁에서 설마 하며 저를 기다리던 남편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제가 오지 않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제가 무시를 하니 남편 대신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마저도 무시하자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제사 준비나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끊기지 않고 울리는 전화기를 식탁에 올려두고 집안일을 하는데 친정 엄마가 집으로 오셨어요.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었는데 오신 김에 반찬을 두고 가려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바리바리 싸서 오신 엄마는 딸이 힘들까봐 차곡차곡 냉장고에 다 정리해서 넣어주시고 전 그런 엄마를 보는데 왜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져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오던 그때였어요. 엄마가 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아니, 정확히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듣고만 계셨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쏘아붙이기 시작하는데 굳이 묻지 않아도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겠더군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그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시모는 전화를 받은 엄마가 당연히 저일 거란 착각을 하고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고 한번 시작한 말은 굳이 엄마에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알리고야 말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라는 말이 나오니 지금?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한 집안의 제사를 무시할 수가 있어?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너같이 되먹지 못한 년은 보지를 못했다. 도대체 넌 뭘 믿고 이렇게 막 나가는 게야? 그때 한 대 맞은 걸로는 정신을 못 차리겠든? 아예 그 머리털을 다 뽑아놔야 정신을 차릴 것이야. 내가 당장 가서 그 머리털 다 뽑아놓기 전에 얼른 와서 제사 준비해. 정말 딱 이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엄마는 큰 충격에 빠지셨죠. 딸이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맞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니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도 막막하더라고요. 일단 휴대전화부터 되찾아야겠다는 마음에 엄마에게 다가서는 찰나 아직 엄마 손에 있던 제 휴대전화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고 엄마는 전화기를 빼앗으려는 제 손을 피해 그 문자를 확인하시고야 마셨죠. 평소 귀찮아 잔금을 다 풀어놓은 것이 화근이었어요. 너 진짜 미쳤어? 당장 안 와? 아무리 요즘 우리가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해도 제삿날엔 도리는 다 해야 할 것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장 기어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제사 준비해. 머리 조아리고 일이나 하란 말이야. 알겠어? 당장 와. 당장. 엄마의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는 문자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엄마 눈치를 살피고 있자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혼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의 몸이 떨리고 있더군요. 저는 이 떨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진짜 화가 나셨을 때의 떨림. 치를 떤다고들 하시죠? 딱 그 떨림이었어요. 네가 이때껏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왜 참고만 있었는지 엄마가 잘 알아. 아빠 때문이지?
아빠가 워낙 이혼 이런 거에 예민하잖아. 요즘 아빠 몸도 안 좋은데 나까지 보태기 싫었어. 이 미련한 거사. 그렇다고 이걸 다 참고 있어? 너 이렇게 사는 거 알면 아빠 더 속상해. 엄마랑 아빠가 옛날 사람이라 이혼에 부정적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참고 살라는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해 당장. 아빠한테는 엄마가 알아서 말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 그렇지 않아도 이혼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래, 그건 그렇고 이 새끼는 언제 집에 오니? 오면 그 면상 좀 보고 가야겠어. 내가 이때껏 해먹인 밥이 얼만데 감히 집까지 게 너한테 이따위 말을 해? 와서 일이나 하라고? 진짜 미친 게 누군데 누구한테 미쳤다고 하는 거야? 엄마, 진정해.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제발 나 믿고 오늘은 그냥 돌아가줘. 내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제발, 응? 더는 엄마에게 못 볼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엄마를 설득했고, 엄마는 저의 간절한 부탁에 겨우 진정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혼자가 된 저는 남편에게 온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렇게 뇌리에도 그 문자가 박힐 때쯤 남편과 어머님이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쿵쿵거리는 발걸음이 너무 커 머리가 다 울릴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쿵쿵거리며 저의 앞에 선 두 사람은 저를 노려보았고 처음 입을 뗀 건 어머님이셨어요. 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지금 당장 짐 싸. 지금 저보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 당장 이 집에서도 나가고 서류 준비되는 대로 보낼 테니 이혼도 해. 내가 이혼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참고 또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아주 시댁을 우습게 보고 있어 이게. 생각 같아선 그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싶은데 이제 가족도 뭣도 아닌데 굳이 힘 빼서 뭐 하나 싶어서 참고 있으니 얼른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착각은 자유라더니 전 엄청난 착각을 하는 아줌마에게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저기요,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쪽이랑 그쪽 아들이에요. 저기요? 그쪽? 네, 이혼할 마당에 제가 어머님하고 불러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러는데 좀 나가주실래요? 얘가 아까부터 무슨 쉰 소리를 하는 게야? 우리가 여기서 왜 나가니? 여긴 우리 아들 집인데.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정신 차려 얘. 정신은 그쪽이 차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그쪽 아들 집 아니라 제 집이에요. 결혼할 때 그쪽 아들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집 살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 해오고 그쪽 아들이 혼수 채워서 들어왔어요. 그렇게 잘난 아드님이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 그렇게 가만 서 있지 말고 말 좀 해봐. 이 집 내 집이라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집은 제가 샀고 그랬기에 그 명의 역시 저의 명의였어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 남편보다 제가 모은 돈이 훨씬 많았고 전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제가 집을 사고 남편이 혼수를 채웠던 것이었어요. 물론 대출금이 있었던 터라 남편과 함께 갚으며 대출금을 반틈 이상을 갚게 되면 공동 명의로 바꾸기로 했었는데 남편 놈은 딱 2달 대출을 함께 갚고 돈 관리를 알아서 했으니 집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었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기고만장한 어머님의 기세를 눌러주곤 남편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진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기세로 보던 눈빛도 많이 유해졌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거겠죠. 그게 엄마, 이 집 저 사람 명의야. 내가 결혼할 때 모은 돈이 얼마 없어서 집은 저 사람이 장만하고 가정가구를 내가 마련했어. 그러니까 내가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말하라고 했잖아. 엄마는 괜히 나서서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모은 돈은 왜 없어? 꼬박꼬박 적금 들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 됐어. 이제 와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니? 어찌 되었든 이혼해. 난 더는 네가 저딴 년이랑 사는 꼴 못 보겠으니.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이혼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러든가 말든가 전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시는데 우리 이혼하자. 뭐? 당신 진심이야? 뭘 그렇게까지 놀라. 어느 정도 예상했었잖아. 사실 우리가 같이 살기만 했지 부부 아닌 사이가 된 건 꽤 오래됐잖아. 나도 지쳤고 너도 힘들 테고 그냥 우리 이혼하자. 그래, 하자 이혼. 이혼할 테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해서 반 틈은 나 줘. 나도 대출금 갚았으니까 그 정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지. 딱 2달 갚은 것이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인지 분할을 운운하는 놈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더군요. 그 뻔뻔함에 이 상황에 웃음이 다 난다. 대단하다 대단해. 네가 혹시나 이렇게 나올까봐 내가 좀 알아봤는데 고작 2달 대출금 함께 갚았다고 해서 재산을 분할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네가 나한테 위자료라는 걸 줘야 한다고 하던데? 내가 왜 위자료를 내놔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 생각해봐. 나한테 잘못한 게 한둘이 아닐 텐데. 잘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뭐,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시킨 거? 그 정도는 기본 아니야? 다들 그 정도 시집살이는 다 하고 살아. 그리고 증거 있어? 우리 엄마가 너 괴롭혔다는 증거가 있냐고. 증거? 증거 충분하지. 네가 나한테 욕한 것도 문자로 고스란히 남아있고 네 엄마가 나한테 막말한 통화도 다 녹음돼 있어. 우리가 참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자동 녹음이라는 게 되거든. 이것저것 증거가 나한텐 참 많은데 그중 최고의 증거가 여기 있지. 딱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 놈은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고 전 꽤 오래 준비했던 사진들을 남편에게 던져주었어요. 남편과 어머님은 바닥에 흩날리는 사진들을 보며 입을 다물었고 전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 말이 없지? 그래, 너도 사람이면 할 말이 없어야지. 너 꼴에 바람도 피우고 있더라? 네, 맞아요. 이놈이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어요. 전 이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어요. 남편 놈은 저희가 처음 만났던 크로키 동호회에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간도 크게 거기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동호회엔 저와 친한 사람들도 있었기에 남편의 외도 소식은 제 귀에도 들려왔고 제가 믿지 않자 사진까지 보내주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과적으론 그 사진들이 증거로 쓰이게 되었고요. 처음 그 사실을 안 게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정말 배신감에 치가 다 떨리더군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중간에 나왔듯이 부모님께서 받으실 충격이 걱정돼 미련스럽게 참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차이가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는 내가 노력하면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도 했고요. 얼마나 헛된 기대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이 참 한심하고 바보 같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친정 엄마까지 이혼을 허락하고 권해주었으니 저에겐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고 오랫동안 간직했던 이혼 서류를 꺼내게 된 것이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남편은 머릿속에 계산을 끝낸 듯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이혼할게. 당신이 아무것도 안 줘도 이혼할게. 그리고 위자료도 줄 테니까 상간녀 소송만은 하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아, 이 와중에 상간녀 소송할까봐 걱정이 되나 봐? 왜? 그 상간녀가 피해보는 건 싫어? 내 인생은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너 진짜 뻔뻔하다. 나한테 그런 부탁이 하고 싶어?
그게 아니라 말 못할 이유가 있어서 그래. 상황 파악이 안 되지?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날 설득해도 모자랄 판국에 말 못할 이유를 들먹이며 그런 부탁을 한다고? 너 진짜 내가 우습구나? 이 와중에도 상간녀부터 챙기나 싶어 기가 막히는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선 더욱 기가 막히는 말들이 흘러나오더군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사실은 이 여자 우리 부장님 와이프야. 우연히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서로 하소연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돼버렸어. 당신한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상간녀 소송은 안 하면 안 될까? 갑자기 태세를 바꾼다 싶더니 다 이유가 있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닌 직장 상사의 아내라니. 간이 크다 했더니 정말 강 큰 짓은 따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다 진짜. 일단 생각 좀 해볼 테니까 짐부터 싸서 나가. 한시라도 너 같은 인간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으니까. 가는 길에 네 옆에 정신 빼고 서 있는 네 엄마도 모시고 가. 저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과 어머님은 한 발 물러서 집을 나가주었고 전 다시 혼자가 된 집에서 이혼을 진행했어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남편 뜻대로 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전 이혼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고 전 위자료를 두둑히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식과 함께 이혼 사유가 전 남편 회사에 소문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쉬쉬한다고 그런 사실이 어디 숨겨지던가요? 수군거리기 딱 좋은 가십거리는 어떤 말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죠.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내서 언니 동생 사이가 된 전 남편 회사 동료에게 들은 바로는 전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회사 동료들의 눈초리도 힘들었지만 상간녀 남편의 아낌없는 핀잔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고요. 아, 당연히 상간녀도 이혼을 당했고 오갈 데가 없어진 상간녀가 전 시댁으로 짐을 싸들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래 버티진 못했다고 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 시모의 개념 없는 시집살이에 오만 정이 떨어진 상간녀는 전 시모 머리채까지 잡으며 한바탕 해치우고 나갔다는 말을 듣는데 참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머리채를 잡고 싶어 하더니 결국 새 며느리한테 머리채를 잡혔잖아요. 하여튼 그 여자와 전 남편이 법적 부부가 된 건 아니라 헤어졌다고 이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전 시모 덕분에 사실상 2번의 이혼을 경험하게 된 전 남편은 취업이 되자마자 전 시모와 연을 끊고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더 통쾌하게 하더군요. 근데 언니도 알지? 이 바닥 좁은 거. 거기에다 부장님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데 새로운 회사 간다고 한들 오래 버틸 수나 있겠어? 이미 소문 쫙 나서 오래 버티긴 힘들 거야. 아마 제대로 된 직장 생활 하려면 아예 업종을 바꿔야 할 텐데 그게 쉽진 않을 거야. 그렇게 언니 맘고생 시키더니 벌 받은 거지 뭐.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 남편의 소식은 더는 들을 수 없었어요. 저도 더는 전 남편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도 했고 그 동생도 더는 전 남편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조금 넘은 결혼 생활이 끝이 났네요. 전 여전히 회사 생활을 잘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 생활이 짧았던 것에 비해 워낙 끔찍했던 터라 이제 제 인생에 남자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니 그 생각도 달라지더라고요. 현재 전 1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직장 동료인데요. 저의 이혼 사실을 알고도 저를 오래 기다려준 덕분에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만남이 정말 결혼으로 이어질지 연애에서 끝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전 앞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참으면 안 될 일에 참고 살진 않기로 결정했고 저를 좀 더 사랑해주며 살아가려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니까요.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네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